민타원 정상현 교무님의 추천으로 출가하게 된 지평선 고등학교 출신 모스크바에서 간사 근무한 1학년 공민재입니다. 여름의 따스한 기운으로 분홍빛 벚꽃나무가 푸르러지고 어느새 이팝나무에는 흰 꽃이 피어났습니다. 이러한 기운과 자연의 변화를 보며 우리 공부인들의 감상도 또한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원불교의 따스한 기운을 만나 변화하게 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학창시절 어찌 다행 저희 가족은 원불교를 만나 입교를 하였고 교당 교무님의 인도로 저는 지평선 중학교라는 원불교 대안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평선 학교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6년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 공부, 독서와 토론, 또 주제 발표, 연극, 합창,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가서는 전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회로의 진출이었는데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때 성악을 배우기도 했고, 한때는 또 연극에 관심을 갖기도 했고, 또 한때는 영화에 관심을 가지며 수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은 결국 저를 더 근본적인 질문에 만나게 했습니다. 바로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 질문과 만난 저는 꼼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벼랑 위에서 질문이 저에게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꼭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곧 이 질문에 휩싸여서 삶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면 다 무슨 소용인가 하며 일상생활 또 학업 무엇 하나에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몰래 수업에 빠져나와 옥상에 가서 고민을 하곤 했는데요. 한때는 옥상에서 고민을 하다가 머릿속에 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만들면 되는 거구나. 백지이기에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세상이 갑자기 팍 트였습니다. 저는 이왕 내 그림을 내가 그릴 거면 가장 크게 그려보자는 마음에 여러 꿈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창피하지만 저는 여러 직업을 찾던 중 교무라는 직업이 수양하기도 좋고 또 내 뜻을 펼치기에 좋으니 이걸로 선택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상 서원문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다짐한 저였습니다. 준비가 못 되었건 저는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모스크바 교당으로 간사 근무를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도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저의 교당 생활은 눅눅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나름 일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다고 생각한 저는 거만으로 가득했는데요. 교당 생활을 하며 저의 부족한 점과 대면하고 보니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평가를 했는데요.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저 사람 교무 맞을까? 원불교도 곧 망하겠군.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슬슬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라서 금방 떠나지는 못했고요. 그러던 중 한 사건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재생명리에 끌려가지고 교무님께 거짓을 고하고 교무님들의 마음을 속인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은 결국 들통이 났고 저는 교무님들께 크게 혼이 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저에게 크게 혼이 났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거기에서 장발장이 가석방이 되고도 신부의 은촛대를 훔쳐서 그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고 나중에 성당에 가 십자가 앞에서 한 대사가 있는데요. 그 대사가 제 머릿속에 딱 내리박힌 겁니다. Oh God, what have I done? 네, 한국말로 하면 내가 무엇을 한 거지? 저는 남이 행동했으면 당연히 비판했을 행동을 저 자신을 속여가며 아름답게 혹은 정의롭게 꾸며가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속의 장발장처럼 추악한 자신에게 놀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에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대종사 송규에게 물으시니 송규 사례이를 저 불빛은 불빛이 위로 발하여 먼 것을 밝히고 등대는 가운데 있어서 아래를 어둡게 하오니 이것을 비유하오면 혹 사람이 남의 허물은 잘 아나 저의 그름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나이다. 대종경 제3수행품 26장 본문 중 일부분입니다. 나라는 상이 나를 어둡게 하고 있었구나. 그럼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그 모든 것은 나라는 상이 만든 그림자에 지나지 못하는 건 아닌가? 다른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없애는 공부가 가장 시급하구나. 저는 이후에 스승님과 법에 신을 바쳐 나라는 상이 없이 공부할 것을 다짐하고 나라는 상이 올라올 때마다 털고 또 털고 스승님께 거짓없이 고하며 잘 모를 때에는 스승님께 묻고 사량 없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 공부의 표준이 잡혔을 때 비로소 진리 전에 고개를 숙이고 진정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했다는 이 출가도 나라는 상을 없애고 보니 은연중에 사은의 인도로 내가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고 나니 또 저 자신이 창피했습니다. 2년간의 간사 근무를 마치고 학교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일하던 시간을 공부로만 돌리자라는 생각으로 하니 무리 없이 학교 생활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학교에는 같은 뜻을 두고 공부하는 여러 서반들도 있으니 힘들 때 의지도 하고 또 공부에 대한 즐거움도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고 싶은 교무는 모든 것에 준비가 된 전무 출신입니다. 한 스승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무 출신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낙하산으로 떨어졌을 때 그곳에서도 교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무 곳에서나 교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표준으로 저는 공부를 열심히 철저히 하여 나중에 국내든 해외든 달나라든 어느 곳에든 가서 교화를 할 수 있는 전무 출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저희 가족은 지금 저를 포함해서 원불교에 퐁당 빠져가지고요. 아버지도 출가를 하셔서 지금 현재 정보 전산실에서 공무빈 교무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어머니도 원불교 신문사 디자이너로 이은혜 정투님으로 지금 재직 중이십니다. 저희 가족이 다 같이 퐁당 빠졌고요. 네. 봄의 꽃이 본인의 자존심에도 털고 털어서 여름의 태양을 맞이하는 벚꽃나무처럼 저 또한 자신의 상을 털고 털어 따뜻한 원불교의 진리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 길로 인도해 주신 모든 인연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태양과 같은 교법을 쑥쑥 받아 실천하는 참된 후진이 되어 온 인류의 바른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